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저번 주 어디까지 했었죠? 재산세 좀 나가다 말았죠. 예. 여러분들 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 넘어갑니다. 414페이지. 제가 재산세 납세 의무제까지 했었어요. 맞죠? 자, 여러분들 세법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세 요건을 반드시 좀 외우셔야 됩니다.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부가와 징수.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세금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배우게 될 세목 이름이 우리가 취득세 배울 거고요. 등록면허세 배울 거고, 재산세 배울 거고, 종합부동산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 범위가 상당히 넓긴 넓은데 공부할 주제는요. 5개 곱하기 5개 하면 25개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세율, 취득세 부가와 징수. 오늘 배우는 게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 세율, 재산세 부가와 징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세법은 오늘 재산세를 배울 건데 재산세에서 뭐를 배웠냐는 거죠. 재산세 중에서 과세 대상을 배웠어, 납세 의무자를 배웠어, 세율을 배웠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25개 주제 중에서 몇 개 문제 나와요? 14문제 나온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조세 총론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2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총 16문제의 세법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어디 들어가 보냐면 우리 이제 조세 총론은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뭐 1월 달부터 다시 하게 될 거니까 오늘 자 재산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재산세.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요. 근데 이런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뭐가 있었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보유할 때는 자동차세 내지 재산세 안 내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가 인식으로는 큰 하나의 재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자동차는 법률적으로 말할 때는 소비재란 말이지. 아셨죠? 그래서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그 지상 정착물이라고 할 텐데 세법에서는 좀 협소한 개념으로 토지와 건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주택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놈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재산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분 일반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하지만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재산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뭐겠어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공부라고 했었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져야 됩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누가 진다고요? 예,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됩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6월 1일 현재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A가 B한테 5월 31일 날 팔고 자 6월 3일 날 B가 B가 C한테 다시 양도했다면 올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한테 있다? B한테 있다라는 거죠. 누가 더 오래 갖고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6월 1일 시점에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종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즉 만약에 이렇게 넘겼는데 만약에 이 B가 등기를 지연하고 있대요. 등기 이전을 안 해가고 있어. 등기를 지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가고 있어요. 왜 안 해가고 있겠어요? 세금 자기가 안 내고 물려고. 무슨 말인가 하면 A는 현재 누구가 되는 거죠? A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맞죠? B는 분명한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6월 1일 현재 맞죠? 이랬을 때 누가 진다? 응? 이 공부상 소유자가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냥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무공무원이 전지전능하는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소유권 변동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신고가 있으면 누가 지고? 사실상 소유자가 지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지는다. 오케이? 이렇게.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누가 져야 된다? 주된 상속인. 주된 상속인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순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중요했던 거, 제일 중요했던 거.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등으로부터 내가 연 지급으로 취득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가 할부 그러듯이 연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부는 연단위 지급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누구 소유죠? 아직까지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은 상태는 여전히 국가 상태죠. 국가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 매수계약자가 이익을 보고 있죠. 매수계약자한테 뭐 하겠다? 과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했고. 채비지 보류주로 남겨둔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채비지 보류주로 남겨둔 토지는 누가 지지? 사업 시행자. 채비지 보류주라는 거 아직 안 배우셨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공부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불분명해. 그럼 누가 져야 되지? 소유권의 귀속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 행방불명이야. 누가 져야 돼요? 사용자가 져야 돼. 사용자가. 그렇죠? 이렇게. 자, 왜 사용자가 져야 돼라고 한다면 재산세는 능과세예요? 응이익과세예요? 응이익과세가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납세무자가 되라. 그래서 납세무자까지 공부했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414페이지입니다. 자, 414페이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목이 무슨 세목이에요? 재산세 세목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배우고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뭐를 배울 거다? 과세 표준이에요. 아셨죠? 자, 이 과세 표준에다가 뭐 곱하면? 세율 곱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초임 시절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죠. 이게. 근데 이제 아주 가장 핵심까지는 뭐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유세 강화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노무현 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보유세 강화가 가장 큰 핵탄두였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세도 높이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신설해가지고 그 보유세를 많이 좀 강화를 했었습니다. 이게 자 어찌됐건 과세표준 곱하기 뭐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 하셨죠? 이거 이 산식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다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 있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할 때 낸 세금이랍니다. 하셨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세율인데요. 자, 과세표준인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요, 개인, 법인 불문하고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자,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시가표준액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가 있어요. 공시가격. 네? 토지의 공시가격은 뭐죠? 그 가격을 뭐라고 합니까?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요? 개별 주택가액이나 공동주택 가액을 말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숙제 여러분들 뭐 쉬는 시간에 해봐도 되는데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에 가보시면 네이버 창이나 다음 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 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응? 오케이? 여기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거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공시가격 여러분들 일일이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그러면 우리나라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 다 일일이 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부동산학 개론하면서 공부할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한번 정도 사이트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액들이 우리는 뭐가 된다? 공시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시가격을 국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시가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어디에서는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건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금 재산세는 지방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에서의 공시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이나 신고가액이나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만 한다? 시가표준액으로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한다고요?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다. 아셨죠?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꼭 한번 쉬는 시간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도 즐겨찾기에 반드시 표시해놔야 될 그런項目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래요?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유세를 강화했대요. 보유세를 엄청나게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지금도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지만 자 보면 여러분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출 세액이라 하는데요. 세금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를 높이거나 과세표준을 높이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담배 가격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맞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담배 가격을 올렸는데 결국 담배값이 오른 게 아니라 뭐가 오른 거다? 담배세가 오른 거지 않습니까? 응? 담배세 세율을 높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항상 그렇지만 서민들 세금 올리는 정부나 왕조는 꼭 망합니다. 이게 서민들 세금을 올리면 그건 진시황도 그랬고 그 오래전서부터 서민들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 정부가 꼭 이상하게 안 좋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 어찌됐건 자, 뭐가 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재산세를 높이고자 한다면 과표 및 세율을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세 세율을 높인다는 거는 지금처럼 마찬가지지만 조세 저항이 생겨버려. 담배세 오른다고 했을 때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세율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를 올릴 수 없다? 세율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국민 저항도 생기고 쉽지도 않아. 그러면 재산세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과세 표준을 올리는 방법인데 결국은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시가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갭이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맞죠? 그 갭을 조금 줄이는 그런 업무를 그런 일을 그냥 노무현 정부 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이제는 시가의 70, 80%, 명동 같은 경우는 거의 90%, 거의 이제 시가와 대등할 정도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건 확실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은 세부담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건 좋았는데 그 현실화된 공시지가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막 몇 배 더 늘어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일 때는 이 시가 표준액만을 과세 표준을 하지 않고 이 시가 표준에다가 뭘 곱하게 되냐면 공정, 시장, 가의 비율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된다. 무슨 비율이요? 공정, 시장, 가의 비율. 그게 몇 프로냐면 그게 얘는 70%고요. 얘는 60%만 합니다. 입에서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거 왜 하는지 알겠죠? 뭐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다? 공정, 시장가의 비율이. 무슨 비율이요? 공정, 시장가의 비율. 그러니까는 시가 표준액을 100%로 과세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의 70%, 60%만 과세하겠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배울 건데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 있습니다. 아셨죠? 세부담 상한제.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 세액이 100원인데요. 올해 세액이 170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제는 뭐냐면 150% 초과할 수 없대요. 작년 기준에 150%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세금이 100원이었고 올해 산출된 세금 170원이면 올해 실제로 납부할 세금 17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50원이 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OX. X. 네.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OX. O.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 맞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가액이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택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건 X.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돼야 된다. 알겠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 70%.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렇게 크게 뭐 볼 게 없네요. 이렇게. 자, 세율입니다. 자, 세율.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하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고 곱하기해서 과표를 정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재산세 세율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자, 재산세 세율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 다시 한번 뭐 있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요. 오늘은 토지만 할 겁니다. 토지. 이 토지에 대한 공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 하드웨어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토지는요, 크게 분리과세가 있고요. 별도 합산과세가 있고요. 종합합산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별도 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분리과세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 토지 공개념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토지의 공개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당연히 사적 재산이지만 토지는 하나의 어떤 공적, 하나의 공유 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토지가 아무리 사적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토지이거나 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라고 한다면 재산세를 좀 더 높은 과세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값싼 이마를 많이 갖고 있고 저는 그냥 골프장 하나 갖고 있을게요. 응? 근데 똑같이 0.2%씩 세금 내래. 낼래요, 안 낼래요? 응? 안 내면 어쩌건데요. 응? 내긴 내겠지만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겠죠. 억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는 조금 낮은 세금을 과세해야 되겠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는 효율성이 없거나 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라고 한다면 이때는 조금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분리과세는 저율 분리과세와 고율 분리과세로 나눠지는데 자, 0.07% 뭐예요? 0.07% 만분의 7입니다. 0.07% 만분의 7.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4%. 근데 4%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이건 상대적으로 저율 분리과세가 되겠죠? 이건 상대적으로 고율 분리과세가 되겠죠? 4%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자, 재산세에서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율 분리과세하기 위함이다. OX. 예? X죠. 예? 저율 분리과세도 있지만 고율 분리과세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요. 구간에 따라서 0.2에서 0.4. 종합합산은 0.2에서 0.5입니다. (0.2에서 0.4, 0.2에서 0.5) 이렇게 과세가 된대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비례세율이라 하고, 합산이나 종합상과세에 대한 이런 세율을 누진세율이라 하는 거거든요. 자, 꼭꼭꼭 알고 가야 돼요. 여기서 개념. 자, 다시 한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출세액이라 하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올라간다?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4%다. 4%짜리야, 세율이. 그럼 어떻게 되죠? 자, 1억이라고 한다면 4% 하니까 400이죠. 2억에 4%면 얼마야 돼? 800이죠. 얘가 몇 배 뛰면? 2배 뛰면 얘도 2배 뛰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비례세율. 얘가 2배 뛰면 얘도 2배 뛰어.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416페이지 잠깐 별도 합산 가보실래요? 416페이지 별도 합산과 세세율 보니까 자, 2억일 때는 몇 프로? 1000분의 2. 1000분의 2, 0.2%예요. 자, 그러면 보실래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2억이면 1000분의 2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40만 원이 되죠. 오케이? 그럼 4억이라면 4억이라고 한다면 구간별로 하면 4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아니 2억까지는 0.2%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0만 원 플러스 그렇게 돼 있잖아요. 40만 원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추가되는 얼마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1000분의 0.3이죠. 그럼 이거 60만 원이죠. 40만 원, 60만 원 하니까 이거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몇 배 뛰니까? 2배 뛰니까 얘는 몇 배 뛰었어요? 2.5배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데 세금의 부담이 더 누진적으로 늘어나. 이렇게 만드는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한다? 누진세율이라 한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개념 알겠죠? 과표가 증가하면 세금이 비례적으로 늘어나.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늘어나는데 세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나요. 이런 세율을 누진세율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무슨 세율도 있다?
누진 세율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이해하셨죠?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떤 세금이,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런 광고 안 나오는데 예전에 온열기, 난방기, 난방 제품 이런 거 광고할 때 어떤 거 있었냐면 이 온열기는 또는 뭐 이 난풍기, 이 전기 제품은 하루 계속 틀어놓고 써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00원밖에 안 나온다.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광고, 이제 그런 광고 과대 광고에서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이 누진제잖아요. 막말로 그것만 쓰면 3,000원 나와. 그것만 쓰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사람 살면서 형광등도 켜야 되고 김치 냉장고도 켜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다 전기 써먹는 건데 그런 걸 빼놓고 그 온풍기만 사용했을 때 3,000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허위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개념 아시겠죠? 꼭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별도 합산을 보니까 10억이 넘어가면 0.4죠. 세율 국감표를 보면. 맞죠? 이에 비해서 뭐가 대해서는 종합합산 앞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앞에 이제 한번 넘어보시죠. 종합합산은 최고 세율이 0.2에서 0.5인데 1억만 넘어가도 0.5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별도 합산이 더 무거운 세금이에요? 종합합산이 더 무거운 세금이에요? 종합합산이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분리과세도 저율 분리과세가 있고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요. 무슨 과세도? 합산과세도 저율 합산이 있고 상대적으로 고율 합산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정말 간단한 문제는 다음 중 분리과세 대상을 찾으시오. 자, 좀만 어렵게 나온다면 다음 중 합산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뭐 고르는 거지? 분리과세를 고르는 거죠. 정말 이해하셨죠? 다음 중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뭐 찾으라는 거죠?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이렇게 고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를 공부할 때는 요거 이 세율,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세율만큼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0.07%, 0.2%, 4%. 별도 합산은 0.2에서 0.4, 종합합산은 0.2에서 0.5.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딜 가냐면 페이지 411페이지. 411페이지 우리가 안 하고 넘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있죠? 찾으셨습니까? 411페이지. 411페이지. 거기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 이렇게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 요렇게. 요것만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세법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처음만 하는 거 여기 정도만 잘 보고 돼요. 자, 그러면 자, 411페이지. 아이고. 자,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저율로 과세하면 되겠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는 상대적으로 고율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 4% 고율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보나마나 어떤 토지겠어요? 이거는 사치성 재산의 토지예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이런 골프장을 일반 토지와 같이 동급으로 과세하면 안 되겠죠. 아셨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정령 건물의 부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 유흥주점, 룸사롱에 해당되는 건물에 부수된 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사치성 재산으로서 고율 과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답니다. 아셨죠? 이게. 자, 그러면 어떤 토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거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재생산성이 가장 높은 토지는 더 저율로 과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을 분류할 때 보면 어떻게 분류하죠? 산업 분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거든요. 1차 산업이 뭐 있어요? 농업, 축산업, 임업. 이게 농죠? 1차 산업이 있어요. 1차 산업 토지 뭐 있어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있어요. 2차 산업 토지는 공장용지가 있고. 3차 산업이 뭐예요? 네?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잖아요. 응? 오랜만에 아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공업, 3차 산업 서비스업. 근데 우리 학원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 서비스업이에요. 2층에 뭐 있어요? 의료 서비스업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가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다. 평택시에 이런 빌딩을 두 채를 갖고 있어요. 상상만 해도 즐겁죠. 평택시에 우리 빌딩 같은 걸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건물분 재산세는 A 건물 따로, B 건물 따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각각 2억씩이라고 한다면 2억씩 0.2% 과세되는 게 아니고 얼마씩? 4억으로 보아서 2억까지는 0.2%, 나머지 초과되는 2억에 대해서는 0.3%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라고. 이걸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되거나 종합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토지,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만을 묶어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과세하는 거. 이걸 무슨 합산이라고 한다? 별도 합산이에요. 그래서 3, 4산업 토지는 뭐가 있냐면 일반 영업용 건물의 부수토지가 있어요. 일반 영업용 건물의 부수토지는 무슨 거 한다고요? 별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우리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구하는 게 여기까지를 암기하는 게 1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조율 과세하고 그렇죠? 사치성 재산은 상대적으로 고율 과세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12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412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종합합산과세 되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외우거나 지금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해만 하고 가세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죠. 11월 달, 12월 달에 공부하는 그 수준은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저런 용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수준으로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책상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연습으로만 조금 그걸 좀 의미를 두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종합합산인데요. 종합합산 되는 거 뭐가 있냐면 나대지입니다. 비효율적인 토지죠. 땅을 놀리고 있어요. 나대지, 잡종지 이렇게 있어요. 자, 책에는 안 나왔지만 건물가에게 토지가에게 또 2%에 미달된다면 건물가에게 토지가에게 2%에 미달돼요. 건물가에게 토지가에게 2%에 미달된다면 근데 제가 벌써 한 7,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제가 일산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저기 뭐 하러 왔냐면 상담 좀 하러 왔어요. 죽겠다는 거야. 왜 죽겠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나대지, 일산에 나대지 한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만 70억짜리 땅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데 죽겠다는 거야. 죽기 전에 나 죽고 죽던지. 왜 죽겠냐 봤더니 1년에 내는 보유세가 1억이에요. 1년에 내는 보유세가 1억이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한번 팔아보려고 양도세 한번 얼마 정도 나오냐 물어보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양도세 계산한테 30매덕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만. 미치겠는 거죠. 갖고 있자니 1억씩 세금 내야 되고, 팔자니 세금, 이거 미친 짓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 토지가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이 높은 거거든. 여기에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로만 구분하게 되면 세금이 10배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그 도시지역 안에 거기다가 흙 뿌리고 씨앗 뿌리고 물 뿌려가지고 농작물 짓는다고 해서 그걸 논밭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다가 빨리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물을 짓는 게. 오케이? 근데 그 건물 짓는 게 그래 쉬운 일이냐고요. 대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시공사도 잘 만나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건물,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부가 아직 안 보이셨죠? 응? 건물이 뭐예요? 지붕, 기둥 또는 벽.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지상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정착해 있어야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로는 건물이라 할 수 없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가 지상에 뭐 해서 정착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좋은 방법이 있네. 그럼 그 70억짜리 공시지가 70억짜리 땅 위에 컨테이너 박스 몇 개 심어다 놓고 그거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 이거 건물 되는 거 아니야? 그 건물에 부수된 토지 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에 배달되면 2%에 배달되면 보다 나대지로 보인다.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 기준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다? 2%. 옛날엔 3%였어요. 아셨죠? 2%. 오케이?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토지. 이런 무허가 건물의 토지도 무슨 과세하겠다? 종합 합산 과세하겠다. 여러분들 무허가란 단어를 숨겨보면 무슨 토지죠? 건물의 토지죠. 그러면 건물의 토지는 뭐가 돼야 되죠? 별도 합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별도 합산은 종합합산보다 더 세금이 낮다 그랬습니까? 높다 그랬습니까? 낮은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이런 위법,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한테 별도 합산을 하게 해주면 이건 상대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건물에 부수된 토지일진 모르겠으나 위법, 불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과세하겠다? 종합 합산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2단계 됩니다. 요거까지만 이해. 그냥 이번 수준에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자, 다시 한번 어디로 가냐면 415페이지 갑니다. 415페이지 가보면 세율의 적용이 있죠. 그래서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찾으셨습니까? 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보니까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산세 세율은 표준 세율이지 일정 세율이 아닙니다. 재산세 세율은 표준 세율이지 일정 세율이 아니래요. 그럼 표준 세율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처음 오셨어요? 네. 자, 물어볼게요. 처음 왔으니까. 자, 그 평택시의 재산세는 1%인데
서울의 재산세는 0.5%예요. 돼요, 안 돼요? 부산에 갔더니 0.7%야. 재산세 세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재산세 세율을 각 지자체마다 달리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요? 응? 아니, 땅값이 문제가 아니고 세율. 사치성 재산이 만일 4%다. 그렇지. 무슨 말인가 하면 표준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율이 반드시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세율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표준이 되는 세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무슨 세니까?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왜? 경기가 다른데. 서로 경기 상황이 다른데. 재산세가 많이 거치는 곳에는 재산세 세율을 좀 낮출 수 있고 좀 세수가 없는 데는 세수를 좀 더 높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표준세율. 그러니까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이와 달리 일정 세율은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율을 일정 세율이라 하는 거. 이해하셨죠? 이에서 재산세는 일정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재산세 세율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자 여기 다른 것들은 안 봐도 됩니다. 다른 것들은 나중에 볼 거고요. 좀 쉬었다가 418페이지 부가와 징수 여기서 나가죠.